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수석입니다. 10월 22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센텀파크 1차 마이너스 3.9억, 해운대자이 1차 마이너스 3.3억, 레미안 장전 마이너스 3.1억, 더샵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 마이너스 3.15억, 3억씩 하락한 거 거래 건수만 오늘 4건이 보이네요. 자, 부산 하락 속도가 점점 가팔라지면서 마이너스 0.24, 이거 대구에서나 보던 수치였죠. 대구에서나 보던 수치 지금 부산에서 접하고 있는데요. 하락 속도가 더 가빨라지고 있더라 느낌 받으실 거예요. 자, 위에 빨간 선을 한번 그어보면요. 대구가 이렇게, 사실 대구는 초창기 하락 초창기에 계단식으로 하락, 계단식으로 하락, 요런 과정을 여러 차례 수차례 겪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데요. 부산은 아주 뒤늦게 하락을 시작했지만 아주 급속도로 하락을 하더라. 네. 대구와 하락률이 같아질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대구와 부산의 시차 몇 개월 나지 않는 상태로 와 있습니다. 자, 매수 심리는 매물이 소폭 감소했다고 보기도 힘든데 어쨌든 규제 해제 이후에 매수 심리는 살짝 살아나는 듯한 느낌. 하지만 이거 60 이상 안 올라가면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부분이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매도 물량은 아주 소폭 증가, 43,645건. 아주 소폭 증가했어요. 요 상태라면 지금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매물을 감소할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물량은 계속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16,900건. 곧 17,000건 돌파할 기세고요. 월세 물량은 9,000건 위로 올라온 모습. 주말 동안 다소 감소는 하겠지만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또 9,000건 위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임대 물량은 26,000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13,900건에서 2배로 치솟았어요. 이게 끝이 아니더라. 내년 상반기, 내년 여름이 되기 전에 거의 한 39,000건, 정말 39,000건까지도 갑니다. 가장 적었을 때 대비 그 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지난주 대비 23건 늘어나서 1064건. 규제는 해제되었는데 왜 매물이 줄지 않고 왜 더 늘어나는 걸까? 매물은 계속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주에 매물 1041건, 이번 주에 1064건. 동네별로 왼쪽이 조금 잘렸네요. 네, 왼쪽 표가 조금 잘렸는데요. 동네별로 조금씩 미세하게 증가하더라. 네, 오늘 56건의 거래량, 그 중에 4건의 신고가 약 10% 정도 신고가 비율이 나왔는데요. 거래량이 왜 이렇게 많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중에 오늘 보니까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13건 거래가 추가되었어요. 그거 제외하고 나면 43건의 거래량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 두 개 거래 건수만 해도 거의 한 40건 되잖아요. 지금 요 40건을 빼면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 자, 그리고 10월의 거래량, 6월의 거래량과 7월의 거래량 사이일 건데 거의 7월달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줘야 된다. 조금 더 늘어날 것 같기는 해요. 자, 40건 정도의 거래량을 뺀다. 지금 예상치는 1343건인데요. 그래도 거래량이 한 25%? 한 20%, 30%까지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1443건,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40건을 제외하면 한 25% 정도 증가,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한 30% 증가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량이 그 정도더라. 네, 신고가도 나왔습니다. 대형 평형의 신고가. 우리 의미있게 보진 않죠. 더샵 센텀파크 고점 대비 이거 몇 퍼센트인가? 한 25% 정도 하락가 3억 9천. 해운대자이 1단지 고점 대비 거의 한 25% 정도. 더일 시그너처 대형 평형 별로 안 올랐는데 떨어지네. 요런 느낌. 더샵 센텀폴에 고점 대비 한 12% 정도 하락.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13% 정도 하락. 이 억 단위 돈. 분양권 프리미엄도 쭉쭉 빠지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도 고점 대비 쭉쭉 빠지더라. 근데 거의 다 규제 해제 이후에 거래 건수들이죠. 고점 대비 한 15%,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층수가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것들 직거래 층수, 방향 이런 거 굳이 안 따지시고 보셔도 된다는 부분 늘 말씀드립니다. 명지 퍼스트월드 3단지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 와중에 또 신고가도 있습니다. 한 25% 정도. 상승할 때 1억, 하락할 때 1억. 이 퍼센트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4억짜리가 5억으로 되면 25% 상승. 5억짜리가 4억이 되면 몇 퍼센트인가요? 20% 하락.
이 말이 20% 30%지 굉장히 큰 하락이거든요.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 요거 거래 건수가 오늘 13건이나 신고가 되었습니다. 13건. 그리고 나머지 4억대 아래로 갑자기 또 가격이 뚝 떨어지는데요. 가격 할인율은 20%, 작으면 15%, 많으면 20%. 근데 아직도 많이 좀 서두르는 듯한 느낌은 있습니다. 규제되고 분위기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전보다는 가격이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3, 4억대 거래가 그나마 좀 빈번하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요? 가격 8억 5천까지 왔던 것이 3억 5천. 너무 많이 떨어졌는 거 이거 굳이 의미를 찾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가격 오히려 이거 보세요. 그 할인율이 거의 없죠. 거의 적용받지 않습니다. 예. 대한 롯데캐슬 레전드는 제외하고 나머지들도 보면은 생각보다 비싸게 사더라. 자, 건당 거래대금 이게 규제 해제되고 나면은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부산은 이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뭔가 확실히 좋아진다는 느낌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거래량 3,000건 이하는 빙하기인데 많아봐야 1,300건대 거래까지 올라올 것이고요. 이 정도로 한 3개월 정도 거래량이 가장 적었을 때 통계 이후로 가장 적었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거래량 1,000건 정도 거래량 수준에서 1,300건 수준으로 거래량이 30% 정도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근데 요거 한 3개월 정도 지속되면 10월 달이니까 11월 12월 올 연말 지나고 나면 내년 초가 되면은 야 또 갑자기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짐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비중은 계속 같은 비율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요. 3, 4억대 물건, 여기도 3, 4억대 물건이 조금 거래량이 조금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부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정말 2억 미만의 물건.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 2억 미만의 물건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시도 대비 거의 뭐 굉장하더라고요. 보니까 6억 이상 거래량은 안 사더라. 규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물건 더 안 사네요. 더 안 삽니다. 시장 분위기 알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더 잘 알거든요. 6억 이상 비중은 10% 정도 유지하는 가운데 분양권 거래량 2건 중에 없어요. 이 규제 해제되고 나서 가장 대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특징이 분양권 거래가 폭증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아마 10월 통계가 잡히면은 지금 61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한 120건, 130건 된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막 터져나간다? 이런 느낌 들지 않죠. 오히려 프리미엄이 많이 빠진다는 느낌. 실세트 4월 같은 경우 7억까지 갔던 것이 계속 5억 초반, 많아봐야 중반 이 정도 거래 가격이 계속 형성되고 있잖아요. 백행산 롯데캐슬 골드 센트럴 5억 2천, 고점 대비 1.6억. 어디선가 1억 2억이 살살 녹아나가고 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전세입자가 1억 6천 정도 차익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배째라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한판 떴다고 하는데 그 한판 뜨고 서로 감정 상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법무사 통하면 제일 편합니다. 개인이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임차권 등기부터 시작해서 소송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뭐 도의상 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본주의 좋아하시잖아요. 자본주의 이 세상에서는 돈만이 진실이고 정의이지 인간적인 감정, 서로 배려 이런 거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지금 아파트 전세 이런 게 걸려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웃에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3억을 빌려줬어요. 3억을 빌려줬어요. 정해진 날짜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B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요. 배째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난리 일이잖아요. 집이 담보로 물건이 지금 잡혀 있지만 이거 3억 빌려줬다 못 받는 이런 상황 생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전세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 폭증해야 되는 시기에 그렇게 폭증은 안 한다. 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한판 뜨고 있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죠. 1067건 뭔가요 이거? 9월달 이후로 임대차 2법 때문에 거래량이 폭증할 것이다. 전세 가격이 치솟을 것이다. 그런 말 온데간데 없죠. 거래량도 가을에 뭐 겨울 이사철 그런 거 없습니다. 96은 54, 요거 56도 SK뷰 5억 5천 정도. 이 차액이 얼마냐면은 3.4억이에요. 3.4. 이 돈을 누군가는 돌려줘야 된다. 이 숫자가 많지 않지만
주변에 생각보다 그래도 좀 저런 경우 비싼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오히려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전세 들어가면은 임대인이 돈이 많겠지 라고, 그건 좀 착각일 수 있더라고요. 워낙 단기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던 그 영향 때문에 이 차액에 대한 부분 임대인이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더 많더라. 네, 주위 살펴보면 그렇더라고요. 아직까지 전세 가격이 많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 거의 70%, 고점 대비 70% 전세. 아직 지금 많이 높아요. 그러니까 1억씩 하락하는 거 동그라미 치라 그러면 동그라미를 안 치는 게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위험을 잉태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1억, 1.5억, 1.5억 특정 아파트, 여러분 눈으로 따라가면서 아파트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계산은 조금 더 편리하게 해드립니다. 고점 대비 1.5억, 1억, 뭐 8천만 원, 1.9억 이렇게 차이 나죠. 2.3억, 사직 쌍용예가 고점 7억까지 갔던 것이 2억 7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성적인 합리적인 거래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받아놔도 언젠가는 곧 머지않아서 다시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다. 지금 이제 하락이 조정되고 다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단계 같으면은 전세금을 조금 높게 받아놔도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하락의 초입이라는 거 공감하시잖아요. V자 반등 없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잖아요. 왜 V자 반등의 그 전제 선결 조건은 뭐냐? 지역별로 가격차가 많이 발생하면서 이 외부에서 많이 진입을 해주면서 가격을 들어 올려줘야 가능한데, 부산은 지금 많이 빠진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나중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우선 순위에서도 부산은 밀릴 수 있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가운데 3억 미만의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계속 드려요. 요 추세가 쉽게 바뀌진 않는다.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은 그 방향대로 좀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4억 이상 비중 10% 아래로 석 달째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60%가 제가 계속 이상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에 전세 가격도 조금씩 내려와서 2억 5천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노란색 2020년에 전세가와 맞닿고 있다. 대구는 2018년에 전세가와 맞닿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정말 반년 내로 2018년에 전세가와 맞닿을 것 같은데요. 부산이라고 특별히 다를 것 같나요? 부산의 2018년, 이때는 좀 사실 좀 너무 낮긴 해요. 그래도 2019년의 전세가와는 아마 반년 내로 서로 맞닿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네요. 월세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는 가운데 평균 월세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월세 가격도 한번 보시면은 시도 대비 그렇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정도 수준 아니에요. 제2의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도 올랐다. 많이 높으면 골이 또 깊을 수 있습니다.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드는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요 구간이 지금 네모로 제가 지금 박스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박스 구간이 이 위에까지 올라가 줘야지 좀 매물이 해소가 되고 할 텐데, 이렇게 올라갈 걸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량 추세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이 네모 구간이 위쪽으로 쑥 들어 올라가서 지금 제가 빗금 치는 구간까지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줘야지 켜켜이 쌓여있는 임대 물량, 여러분 보시잖아요. 전세 물량이 연초 대비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월세 물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보시잖아요.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위기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비싸게 받아놓는 전세 가격도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